오늘은 이제 역사, 중3 역사의 3단원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중단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성장이라는 우리가 중단원을 우리가 이제 여기가 우리나라 현대사의 민주화의 과정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의 마무리 시간으로 대중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노트 정리는 없어요. 선생님 봤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쭉 한번 책을 읽으면서 간단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간단히 책을 읽어보는 시간만 갖도록 할게요. 자, 93쪽부터 95쪽의 내용만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K-팝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BTS를 토대로 이 밖에도 많은 가수들과 많은 우리나라의 뭐 이제 영화 산업에 있어서도 뭐 기생충이라든지 굉장히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었잖아요. 대중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우리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중문화의 발달. 자, 광복 이후에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를 이끈 것은 신문과 라디오 그리고 영화였다. 그러나 1961년에 KBS 등 텔레비전 방송국이 잇따라 설립되고 흑백 텔레비전이 각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텔레비전은 대중문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매체였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에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지금은 보면은 우리가 그 AR이다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텔레비전이 없었던 시기부터 흑백 텔레비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본 적이 있죠. 전설의 고향 흑백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서도 사람들이 모두 다 집중하면서 열심히 보고 있었던 모습. 자, 그리고 컬러 텔레비전까지 광복 이후가 1980년대까지가 이 시기가 그렇게 대중문화가 텔레비전의 토대로 발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대중문화의 소재도 각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 1970년대는 일부 통기타 가수들이 이때가 민주화 운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었던 시기이다 보니까 독재 정권에 대한 항거의 의미를 드러냈다. 독재 정권. 박정희 정권에 대한. 자, 한편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 빈민의 비참한 생활을 다룬 소설이나 영화도 많이 등장하였다. 자, 1990년대 초에는 등장한 서태지와 아이들.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명했었던 가수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봤죠? 억압적인 사회와 교실 이데아라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뒤로 돌리면은 막 무슨 피가 모자라 막 이런 소리가 난다라고 했었던 분위기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그리워하는 청소년의 열망을 잘 나타내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굉장히 보면은 굉장히 갑자기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었던 가요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돌풍스러웠었던 시기가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면서부터였죠. 자,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에 와서 아이돌 그룹의 전성기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돌 그룹은 개성이 강한 노래와 춤을 통하여 단번에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였다. 이들의 공연은 소셜 네트워크,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들이 들어올 겁니다. SN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전파되어 K-팝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포츠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스포츠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때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시작이 되었대요. 지금까지 90여 회에 걸쳐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와 1966년에 설립된 태릉 선수촌,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들이 다 여기 태릉 선수촌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죠.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전국체육대회를 통하여 각 분야의 우수한 선수가 발굴되었으며 태릉 선수촌을 중심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한
국가 대표 선수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76년 양전모 선수가 레슬링에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는 순간이 1976년이었대요. 자, 1980년대 이후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과 같은 프로스포츠가 출범하여 스포츠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게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전두환 정부 시절에 그 정치적인 관심을 빼돌려고 우리나라의 프로야구가 이때 등장하게 스포츠 산업을 육성시켰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우리나라는 1988년에 서울올림픽대회, 2002년에 한일 월드컵대회, 2011년에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강원도민의 오랜 수건이던 동계올림픽을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2018년에 평창에서 치르게 되었다. 또한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층이 두꺼워지면서 우리나라는 박지성, 박태환, 김연아 등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을 배출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스포츠 발달에 대해서 94쪽에는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95쪽. 자, 국제교류의 확대. 1980년대부터 해외여행의 자유화가 허용되었다. 이제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해외여행을 돈도 없는데 어디 여행 가? 하면서 이제 해외여행을 금지시켰었는데 1980년대 때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가 허용이 되었어요. 자, 2000년 이후 해외 유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해외여행자나 유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해외 취업이나 이민을 위해 해외로 이동하는 사람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지구촌 곳곳에 한인 사회가 확대되었다. 라고 하는 국제교류의 부분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관광, 유학, 취업 및 결혼을 위해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의 수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의 결혼으로 다문화 가정의 수가 계속 증가되면서 이들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만큼 국제교류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사회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또한 경제 사정이 어려운 국가에 각종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이제는 기존에는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선진국으로서 도약을 하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세계 분쟁 지역에서 UN 평화 유지군의 일원으로 참여하거나 난민들을 돌보는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라고 대중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토대로 중요했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성장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정리하지 않고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등교 수업 때 봐요. Check.